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동두천시가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400명대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기저질환을 앓던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잇따라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 확인 사례는 아직 없다며 인과관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신도시 전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를 방문해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처신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반쿠데타 시위에 또다시 총격을 가해 어제 하루 최소 3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차차 흐려져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 중반까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산발적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오면서 재확산 조짐마저 나타나는데 오늘도 4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외국인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확진이 잇따르며 동두천시는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동안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무증상 전파가 많고 감염 경로도 알 수 없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씩 연관성이라든가 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소통 문제도 있고. 경기 연천의 한 산업단지에서도 1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내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감염이 잇따르자 동두천시는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상 감염 확산 속에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 정체 상태라는 것은 안정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역 수칙 준수가 위반이 되면 증가할 가능성들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2명이 사망해 방역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기저질환이 있는 남성들이었는데 이 백신으로 인한 직접적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사례도 3건 보고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A씨가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건 그제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접종 직후 이상 반응은 없었지만 11시간이 지난 뒤인 저녁 8시 30분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하는 듯 했지만 어제 오전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요양병원 환자인 60대 B씨도 지난달 27일 백신을 맞고 나서 발열 증상을 보이다 어제 오전 10시쯤 사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들이 모두 당뇨와 뇌혈관 질환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다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상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독감 백신 접종 때도 100건이 넘는 사망 신고가 접수됐지만 백신으로 인한 직접적 사망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사례는 3명이 보고됐는데 2명은 회복했지만 1명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치료병동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어제 광주와 부산, 천안 등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로 확대했습니다. 환자를 이제 간호하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거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백신을 맞고 하니까 더 그런 이제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건 해소된 것 같아요. 오는 8일 예정이었던 일반 병원 의료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앞당겨져 오늘 전국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어제부터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보관이 가장 중요한 까다로운 백신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온수기 배관이 터져 백신 냉동고가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다행히 백신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보관과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제밤 11시 15분쯤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D동 화장실에서 온수기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흘러넘친 물은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고 있던 냉동구실까지 흘러갔고 자칫하면 침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안팎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냉동실 사고는 백신에 치명적입니다. 전력 장비 등의 이상이 발생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군과 경찰 인력이 긴급히 나서 물을 퍼냈고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사고가 일어난 온수기는 수리를 바로 마쳤고 한국전력의 비상전원을 비롯해 정전을 막기 위한 3중 설비가 구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 나서 백신에 대한 폐기에 대한 상황들이 제기됐다고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보관에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냉동고 고장으로 백신 1000회분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 만큼 보건당국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로 예정된 곳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 합동조사단도 오늘 출범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총리실 지휘로 LH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은 현직 13명과 전직 2명으로 현직 13명은 모두 직위 해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범위한 토지거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광명 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근무자는 물론 가족들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정부 합동조사단도 오늘 출범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LH 직원과 그 가족들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한 뒤 위법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여권의 중대범죄 수사청 추진을 비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수완박, 부패 완판.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며 중수청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대구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 수사청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과 3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어 법치주의가 후퇴해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인사권자가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대검은 중수청 법안 관련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모이면 추가 입장 발표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제안한 수사,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 수사청 등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정신건강센터 상담사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발견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후 고향인 청주로 내려와 혼자 지냈는데 3개월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분이 연락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주거지 가셔가지고 119 구급대원 신고해서 개방해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숨진 지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작년 1월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전 하사는 재심을 요청하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반쿠데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서 어제 하루 38명이 숨졌다고 유엔 미얀마 특사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전역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8명이 숨진 피해 일요일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요. AP통신은 사망자 중엔 14세 소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얀마 경찰이 구급차에 총을 겨누며 안에 있던 구급대원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윽박 지릅니다. 겁에 질려 차에서 나온 구급대원 3명이 무릎을 꿇자 구급차에 총을 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경찰. 잠시 후 동료 경찰까지 가세해 구급대원들을 마구 때립니다. 다친 시위대를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 요원들까지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CCTV 영상은 끔찍한 미얀마 유혈 사태의 현주소입니다.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어제 하루 38명이 숨졌다고 밝히면서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oday it was the bloodiest day since the coup happened on the 1st of February. We had only today, 38 people died. We have now more than over 50 people died since the coup started. AP통신은 사망자 중에 14살 소년도 있다고 보도하면서 희생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전역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8명이 숨진 피해 일요일보다 더 심한 유혈 사태가 사흘 만에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시위 상황을 보도하던 내외신 기자 6명은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인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몸 곳곳이 멍투성인 채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의심돼 부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아이의 의붓 아빠는 거짓말을 해 체벌했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장이 멈춰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숨진 것 같다며 의붓 아빠와 친엄마가 119에 신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비롯한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의붓 아빠는 경찰에 추궁해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털어놓은 반면 엄마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가 지난해 단 하루도 등교하지 않았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가정방문 요청은 집이 비었다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겐 연년생 오빠도 있는데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경찰은 아이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숨진 아이는 한 곳에서 2년 동안 살았지만 이웃들은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는 학교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가정 방문을 하겠다는 학교의 요청도 부모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아이가 살았던 곳은 12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입니다. 아이 부모는 월세 계약을 맺고 이곳에 2년 동안 거주했지만 주민들은 아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우리는 애들이 학교 가까이가 아니라서. 그제는 숨진 아이와 아이의 오빠가 등교하는 날이었지만 남매 모두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부모는 학교에 아들이 폐 질환을 앓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아이들의 등교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를 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보려고 가정 방문을 하려 했지만 부모의 거절로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주로 없다, 병원에 가기도 한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한번 학교를 방문할게요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죠.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와 오빠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달아야 하느냐를 두고 야권 진영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는데 오늘 첫 단일화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기호 2번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경원, 오세훈 등 예비후보들은 야권 단일 후보는 2번이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근데 이제 당이라는 걸 무시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건 있다고 봐요. 결국은 그래도 당의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소위 뒷심이 있겠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의힘 선거 결과를 거론하며 기호가 몇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격했습니다. 기호가 몇 번이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입니다.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호 2번 논란 참으로 유치찬란하다며 누가 이기든 이긴 사람을 중심으로 선거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으로 시민 참여형 경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또 다른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고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습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만난 박영선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MBN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에 나섭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워싱턴 DC에서 방위비 분담을 두고 1년 만에 대면 협상을 벌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에서 13% 정도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과 긴급 고용 대책, 백신 등 방역 대책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로 하며 송구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코레일이 KTX 열차 안에서 햄버거와 케이크를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여성은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고 초콜릿 케이크와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이 여성이 승무원 안내를 무시하고 음식을 먹은 것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소장자는 엔젤리나 졸리였다는데요.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따스한 노을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배우 엔젤리나 졸리가 소장했던 유화입니다. 해질녘 모로코의 풍경을 담은 작품인데요. 최근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 돈 110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화가는 놀랍게도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총리이던 처칠이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그려 선물한 겁니다. 이후 돌고 돌아 브래드 피트가 부인 졸리에게 선물했다가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팔게 됐다네요. 혈연의 힘은 정말 강한가 봅니다. 3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헤어졌지만 우연히 다시 만난 쌍둥이가 화제입니다. 미국 뉴헤이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묘하게 닮은 이 두 여성은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우연히 만났습니다. 둘 다 도미니카 국기 문신이 있어서 친해졌는데요. 주변인들도 둘이 너무 닮은 데다 모두 도미니카에서 입양됐다는 걸 신기해했고 결국 DNA 검사를 통해 둘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각각 입양된 쌍둥이라는 걸 30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봅니다. 변덕이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의 도시란 명성이 무색해진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야기입니다. 운하에 떠다니는 작은 보트는 베네치아의 상징 중 하나죠. 그런데 운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말라서 보트는 진흙에 갇혀버렸습니다. 베네치아는 2019년과 지난해 말 조수가 높아지며 산마르코 광장까지 물이 차는 최악의 홍수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다시 조수가 너무 낮아진 겁니다. 지난 2008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 극과 극을 오가는 도시의 모습에 이탈리아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한층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12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서도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서 많은 곳 80mm 이상, 남해안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내륙에서는 5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남쪽 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내리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내륙과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영남 해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7도, 대전은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 강릉 11도,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칩인 내일은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동해안을 따라서 또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